SG 창고발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 심하면은 10분의 1 수준까지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련 종목들이 진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애매한 주가 흐름, 무거운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과연 언제 바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주가의 원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관련 종목들, 굳이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워낙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언급하기가 좀 무겁더라고요. 자, 그냥 상황만 우리 한번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5분의 1 수준, 심한 경우 10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한 그러한 종목들, 이번에 하한가 종목 사태 대부분이죠. 처음에 주가가 이게 며칠 연속입니까? 3일 연속 하한가에 거의 4거래일째도 하한가 가까이 밀려났다가 4월 28일인가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의 패턴은 보통 아무리 못해도 되돌림 반등이 꼭 있었어요. 되돌림 반등이 낙폭의 3분의 1 수준이든 절반이든 되돌림 반등이 꼭 있어 왔는데, 이번에 SG 창고발 하한가 사태 관련 종목들을 보면 그냥 계속 하락합니다.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장중에 꿈틀했다가 또 다음날 무너지고, 또 다음날에도 똑같이 반등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어제 매수한 매물이 내일의 악성 매물로 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악성 매물입니다. 자, 4월 28일에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이게 관련주들 모두 공통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자,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은 공통적으로 흘러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통 급락한 종목을요, 저가에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이게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바로 손절매를 하게 돼요. 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단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 중에는 이제 며칠 만에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매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8일 이때 터졌던 거래량과 매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낙폭이 이 정도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니 또다시 손절매가 나온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다른 측면에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면 그런대로 이런 꼬물꼬물한 바닥이라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뭐냐면요, 투자자들의 무관심이 심화된 거예요. 자, 이번에 SG 창고발 하한가 종목 사태, 그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원래가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어요. 이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주가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흐름이 재미가 없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공통점 두 번째는 그런대로 괜찮은 종목들. 예.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예. 그런대로 이거 비싸지 않고, 또, 재무구조도 나름 그런대로 괜찮았던 종목들이 이들 종목이었어요. 공통점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관심도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요, 거래 대금이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즉, 지금 4월 28일뿐만 아니고 그 전후로 해서 터진 이 거래량을 받아줄 신규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요, 한 가지 더 추정을 해보자면요, 추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큰손 투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손 투자자인데 저 종목이 그런대로 예전에 좋은 종목이었고 그런대로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큰 손, 예, 완전 큰 손도 있을 거고 조금 큰 손도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을 저가 매수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조금 구찌가 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요 시찰, 요 주의 종목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쫙 째려보고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조금 큰 손인데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싶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옛날 속담에 배밭에서 각근을 고쳐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괜히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래 대금이 점점점 줄어들 수 없는 무관심도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매물은 쌓여 있는데 저가 매수가 적은 이런 구조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진짜 진바닥은 언제 정도 잡힐 것인가? 요즘 좀 조짐이 있을 듯하지만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가 진바닥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투자 심리 측면입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모두가 무관심한 수준에 됐을 때 주가는 바닥권역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투자 심리가 참 오묘한 게 망각이란 것이 작용합니다. 예, 망각. 이번에 SG 창구발 하한가 종목 사태 4월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뒤, 1년 정도 뒤에 떠올려 보면 아마 있게 될 거예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 기억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있었네. 이렇게 망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주가도 점점 바닥을 잡아가고 있겠죠. 예. 과거에도 이런 좀 불미스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 바닥을 잡아가는 데는 망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쯤 되면 바닥이 점점 잡혀가지 않을까요? 대신 너무 민감한 종목이고 주제이다 보니까 그 시점은 어디라고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증시토크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 요것을 보시다 보면 주가의 어떤 원리 한두 가지를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성공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